네, 안녕하세요. 월간 IT 플러스. 오늘 OTT 서비스를 읽다 강의를 맡은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OTT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OTT. 도대체 OTT가 뭐냐? 정의부터 좀 보게 되면요. OTT는 이거를 이야기하죠. 오버 더 탑이다. 약자입니다. 오버 더 탑. 뭔가 위에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OTT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셋탑박스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셋탑박스를 넘어선 거죠. TV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TV를 보던 방식을 생각하시면 TV 선이 있어서 텔레비전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꽂고 안테나를 조절을 해서 채널을 돌리면서 TV를 봤었어요.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상파 방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채널이 늘어나서 케이블까지 들어오게 됐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젠 코드 커팅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코드 커팅이란 뭐냐? 굳이 집에 TV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은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런 방송을 즐길 수 있다. 여기서 시작했었던 게 OTT라는 의미였었어요. 의미는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영역이 커져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까지도 사실상 동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좀 큰 범위에서 OTT,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보세요, 집에서?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또 여쭤보고 손들어보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으로 보시지만 아마 각자 한번 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쉴 때 나는 보통 뭘 하고 있지? 보통 뭐를 보고 있을까? 이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넷플릭스. 주변에 물어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집에서 넷플릭스 봐요. 시간이 될 때.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아니면은요. 넷플릭스는 또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보는 게 있죠.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소비도 정말 많이 합니다. 유튜브는 항상 즐겁잖아요. 볼만한 채널이 넘쳐나죠. 개인이 올린 것들도 있고 혹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올리시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올리는 재밌는 것들도 많죠. 하루 종일 보더라도요. 끊기지 않고 컨텐츠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유튜브를 컨텐츠의 양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나만 보는 걸까? 그렇지 않죠. OTT 이용 현황에 대해서 요즘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은 성장하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국내 OTT는 어디로? OTT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금 국내 OTT 산업은 죽었다. 큰일 났다.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매일경제는 더 자극적으로 재밌게 참 저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런 카피를 뽑으셨는데 코로나에 더 강해진 넷플릭스, 경쟁자는 수면 시간뿐. 실제로 넷플릭스의 CEO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경쟁자는 잠이다. 잠자기 전에 보다가 자거든요. 졸리지 않으면 넷플릭스 계속 볼 텐데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국내 OTT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거를 구글링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산업 동향이라는 곳에 정리된 자료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압도적으로 이용 현황 중에서 제일 탑은 유튜브죠. 두 번째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탑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압도적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거는 유튜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더 봐봐야겠죠? 자, 이 자료는 나스미디어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 무료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영상 시청 채널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이용을 할까 보다 보니까 역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어쨌든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이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OTT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왜 도대체 지금 OTT라는 서비스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주목 한번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TV를 보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못 보다 보니까 영화 재밌는 게 없나? 극장을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정주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이쪽을 성장시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저렴해진 이용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OTT 서비스의 대부분은 한 달 이용료가 뭐 뒤에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0,000원 이하에서 비싸더라도 10,000원 초반대예요. 그럼 도대체 뭐에 비해서 저렴하냐? 우리가 극장을 간다고 가정해 보게 되면은 영화관에 갈 때 보통 10,000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장당 6,000원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혹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극장을 가긴 그렇고 그래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그러죠. 이거를 올레드 TV나 BTV를 통해서 하나를 돈 주고 다운받아서 봐볼까?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최신 영화 같은 경우에 보통 10,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최신 영화 한 편을 보는데 10,000원인데 한 달 동안 OTT 서비스를 가입해서 이용하는데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10,000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최신 영화를 보는 것하고 조금 지난 걸 보는 건 다르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후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용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자, 세 번째, 세대 변화죠.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원래 어디였었죠? 거실이었었죠. 거실에 앉아갖고 TV를 보니까 TV는 집안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죠. 코로나 있기 전부터 달라졌던 겁니다. 각자 TV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보거나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죠. 각자의 TV를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신혼부부들, 결혼하신 분들 집에 TV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스크린 이미 갖고 있거든요. 가끔 크게 보고 싶으면요. TV를 사는 게 아니라 빔 프로젝트를 사죠. 이미 변했었던 겁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면 성장 이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직격적 덕에 올 세계 OTT 시장이 1,100억 달러다. 지상파 시장이 이제 시들해졌다라는 이야기들 있죠. 그리고 2020년에 1,000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이게 20% 성장했다 그래요.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VOD, 주문형 비디오. 이미 올라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다운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TV. TV를 TV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TV 채널, 거기서 서비스라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좀 올드한 용어이긴 하지만 요즘에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UCC.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개인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들이 컨텐츠가 올려져 있는 게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표로 나타날 것 같아요. VOD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가 있죠. VOD도 서비스를 하고 TV 서비스도 하고 있다. 시즌 티빙 웨이브. 그리고 UCC하고 약간 애매한 경계상에 있다. 이거는 유튜브와 트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카카오 TV하고요. 네이버 TV는 저 끝에 있느냐? 약간은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함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봐보죠. 글로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든 글로벌 OTT 서비스가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는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통신 3사, 웨이브하고 티빙, 그리고 시즌, 왓챠, 카카오 TV, 네이버 TV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해외에서 서비스 되고 있고 곧 들어올 서비스들이 제일 유명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프라임 비디오가 있죠. 이미 우린 작년 이때쯤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넷플릭스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서비스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봐볼게요. 오늘 채팅방에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넷플릭스. 어떤 회사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비교만 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넷플릭스는 아시는 대로 1997년도에 설립했던 곳입니다. 제일 먼저 설립이 됐죠, 거의. 근데 이때 설립됐던 거는 지금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보는 개념 아니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는 거, DVD를 우체통에 반납하는 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젠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뀌었던 거였었고 다운로드 서비스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었죠.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거는 2016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1위예요. 넷플릭스를 이기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만큼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넷플릭스 언제까지 성장할 것이냐? 3분기 성장세를 아시아가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가입자만 330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볼만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보지 싶었는데 넷플릭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저한테 추천해주는 콘텐츠, 한국형 콘텐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큰일 났죠? 이제는 극장에 영화가 개봉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넷플릭스 행을 택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속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봐보죠. 넷플릭스의 장점, 시장을 선점했다. 먼저 시작했다. 콘텐츠의 숫자가 압도적이다. 아, 난 어차피 내가 보는 게 없는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일단 많아야 됩니다. 내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서칭을 하다가 야, 이거 내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좋아요를 눌러놓거나 나중에 봐야지 눌러놓을 수 있는 게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는 꽤 커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신간뿐만 아니라 오래된 컨텐츠들도 자꾸 확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었던 거였었죠. 큐레이션,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가 도대체 왜 처음부터 넷플릭스를 썼을까 저도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광고가 좀 컸었어요. 광고가 없는 거. 그 전까지는, 요즘에는 거의 다 그렇지만은요, 그 전까지는 아니 제가 제 돈을 내고서 VOD를 돈을 주고 샀는데에도 앞에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멈췄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려면은 광고를 몇 초 또 보고서 봤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었죠.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죠. 언제까지 없을 거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넷플릭스의 전략은 광고를 받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주 간단한 서비스들도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는 거나 뒤로 감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막 서비스가 깔끔하게 달려있죠. 심지어 한국어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막이 달려있다 보니까 밤에 아이들이 잘 때 혼자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만큼 좋은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지역 맞춤형 오리지널 콘텐츠죠.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한국화되어져 있는 지역 맞춤형 콘텐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넷플릭스를 내가 왜 가입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급증한 게 언제였었냐면요, 조선 좀비 시리즈 킹덤이었었죠. 킹덤을 넷플릭스로 볼 수 있대. 야,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자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예요. 게다가 좀비. 도대체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를 한 달 공짜래요. 그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공짜니까 한번 가입해서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탈퇴를 하는데 야, 이거 돈도 얼마 안 하면 계속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요금제를 내게 되면 4개의 프로필을 연동시켜주죠. 자, 또 한 가지 장점, 계속 우리나라의 현지화 투자를 합니다. 자, 옥자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에 2017년도 578억 투자했다고 나왔었죠. 킹덤, 좋아하면 울리는, 첫사랑은 처음이어서 인간 수업, 나홀로 그대, 유병재의 블랙 코미디 YG전자에서 범인은 바로 너. 이렇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한 타이틀을 단 한국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봐볼까요? 투자만 한 것들도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더 정말 재밌게 봤었던 건데, 사랑의 불시착, 더킹, 이태원 클라스, 이런 데는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제휴 많이 했죠. 제일 처음에 헬로비전, 딜라이브하고 제휴를 했었다가 LG U+하고 제휴를 맺었죠. 그래서 LG U+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깔끔한 영상으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온리 LG U+만. 그래서 KT랑 SKT를 볼 때는 약간 화질 저하가 있었던 시점도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 괜찮죠? KT하고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야릇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KT는 시즌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SKT는요? SKT는 지금은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못 맺는 상황에 있어요. 그거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장점. CJ ENM하고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3년간 21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연평균 7편 정도를 안정적으로 CJ ENM은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넷플릭스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JTBC하고도 제휴를 맺었죠. 3년간 20편의 드라마 제작 공급 계약입니다. 이것 또한 7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아마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투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열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방역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유일하게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자, 계속 보죠. 약점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강점만 있는 거 아니죠. 넷플릭스의 가장 큰 약점, 컨텐츠입니다. 그동안의 넷플릭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은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었던 막대한 양의 컨텐츠들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마블을 볼 수 있었는데 결별을 했었죠. 독자 스트리밍 서비스를 디즈니가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보시는 겁니다. 마블만 있는 게 아니죠. DC. 그래서 타이탄이라고 하는 시리즈. 배트맨이라는 주요 캐릭터가 빠져있는 나머지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넷플릭스에 올랐었죠. 엄브렐라 아카데미. 저것도 그래픽 노블 원작입니다. 꽤 재밌고요. 올드 가드라고 해서 얼마 전에 7월에 대공개가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은 그래픽 노블로 되어져 있는데 마블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걸 빼놓고도 성장하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죠. 여기다가 아예 만화 출판 기업인 밀러 월드라는 데를 인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지브리. 이게 다 들어갔죠. 얼마 전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어요. 모노노케 힘의 원령공주를 넷플릭스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를 강화했었죠. 여기다가 지금 웹툰 좀비물이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네이버 웹툰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작품들에 투자를 해서 현지화시켜서 지금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컨텐츠의 약점을 이런 제휴를 통해서 풀고 있죠. 두 번째, 유튜브로 가보죠. 유튜브도 OTT는 맞습니다. 유튜브도 야심차게 진행했었던 서비스가 원래는 유튜브 오리지널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오리지널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돈을 주고서 사용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무료화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갖고요. 유튜브 오리지널이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거나 한글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와요. 일단 영상도 굉장히 고퀄리티에 깔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이거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ge of AI라 그래서 AI에 대한 것들이 정말 퀄리티 높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한글 자막도 깔끔하게 잘 달려 있어요. 게다가 나레이션 하시는 분을 보게 되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니 스타크죠. 아이언맨이 직접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볼만하기 때문에 직접 보셔도 괜찮고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같이 한번 보셔도 괜찮은 작품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예 대놓고 나왔었죠.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미엄 혜택은 뭐냐? 그냥 광고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다, 오리지널을. 이게 지금 뜬다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핑크에 대한 작품을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첫 주자로 공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오리지널은 별도의 돈을 받는 과금 방식은 아니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는 분들한테 아니면 유튜브 유저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무료로라도 콘텐츠를 투자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는 무료지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콘텐츠가 더 쌓이게 되면 그때 다시 유료로 전환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지금 유튜브의 전략은 무료화예요, 계속해서. 왓챠가 있죠. 유튜버의 대항마다 유튜버하고 싸울 만한 기업이다 라고 하면 국내 참 많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예전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시점이나 똑같이 왓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왓챠가 넷플릭스에 제일 가깝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왓챠도 컨텐츠로 승부를 하죠. 설립은 2016년이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는 것처럼 강점 중에 하나 이게 있죠. 왕자의 게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왓챠를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 넷플릭스에는 HBO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게임은요. 왓챠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컨텐츠는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놓고 HBO와 손을 잡고서 혹은 넷플릭스에 서비스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체르노빌. 이 시리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왓챠를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은 작품이죠. 자, 깔끔하게 큐레이션 되어져 있는 것도 좋습니다. 배고플 땐 보지 마세요. 라는 시리즈들, 일본에 대한 것들, 우리나라 영화들 다 나와 있죠.
디스토피아에 대한 내용들, 근데 캔디님 컬렉션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캔디님이 누구길래? 유명한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왜 어떤 강점이냐. 자, 지금 세미나 들으시면서 끝나고 나면요, 혹시 왓챠피디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예전엔 왓챠피디아가 아니라 왓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왓챠에서 제공하는 영화는 왓챠플레이였었고요. 왓챠피디아에 들어가시게 해서 로그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영화 취향을 물어봐요. 이 영화 좋아하시나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본 영화입니까? 안 본 영화입니까?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답을 하고 나면은 우리의 취향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제안을 해줍니다. 혹시 이 영화는 어떠세요? 이런 드라마는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걸로 성공을 했었던 거였었죠. 이런 식의 큐레이션이 잘 되어져 있었고 고객들한테 받았었던 추천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좋은 영화를 만들어 올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고 드라마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곳에는 없는데 왓챠에만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저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에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요. 이거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한번 찾아보는 게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평점과 리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왓챠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이블데드라는 영화를 눌러놨었던 거였는데 자, 평균 별점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좋아요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리뷰를 한번 그래도 읽고 나서 보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는 있겠죠. 이런 잔잔한 서비스들이 잘 되어져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가입자 수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업계에서는 57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의미 있게 본 거는 잔존율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남아있게 만드는 힘, 그게 잔존율인데 50%를 넘어서 70%까지 가고 있죠. 금액은 이렇습니다. 베이직이 7,900원 한 명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시 접속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FHD로. 그리고 프리미엄을 쓰게 되면 13,000원, 그리고 4명까지는 접속할 수 있죠. 다음 서비스로 가보죠. 웨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웨이브. 정말 재미있게 우리가 파도처럼 즐겨라 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야심찬 서비스였었죠. 웨이브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립은 언제 했느냐? 2019년도 9월. 작년 9월입니다. 누가 설립했느냐? 지상파 3사의 푹이란 서비스가 있었죠. 그리고 SKT의 옥수수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가 합쳐서 빅딜을 하면서 웨이브로 재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장점으로 이어집니다. 웨이브에서는 뭘 볼 수 있느냐? 지상파를 보실 수 있고 케이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VOD, 드라마나 영화 서비스도 즐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로 들어가 봤는데 첫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종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상파에 있는 뉴스 혹은 이런 실시간 방송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고요. 제약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드라마 예능뿐만 아니라 해외 야구, 프로야구, 오리지널까지 정리가 되어져 있죠. 자,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부부 잔혹극이라네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좀비 탐정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이런 드라마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웨이브 입장에서도 오리지널에 끊임없이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또 하나의 장점을 봐보죠. 라이브가 많다는 것들은 장점이고 밑에 무한도전이 써있는 것처럼 MBC, KBS, ETV 그냥 누르면 바로 실시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가 정말로 라이브로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 그럴 때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다만 단점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이쪽이었었습니다. 영화를 내가 보고 싶어서 선택하는 플랫폼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영화의 숫자가 적기도 하고 이미 넷플릭스를 쓰시면서 왓챠를 쓰시면서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별도의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건 또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브 출범 1년 만에 전체 회원수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푹을 이용하셨던 분들 그리고 SKT의 옥수수를 이용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합쳐진 숫자에다가 그동안에 가입한 숫자가 더해져서이죠. 금액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7,900원에서 13,900원까지.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음악까지 즐기고 싶다면 요즘에 OTT 서비스들이 음악까지 같이 제휴로 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KT에서는 플루라고 하는 음악을 갖고 있죠. 역시 KT 같은 경우에도 기가지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련이죠. SKT하고 웨이브가 제휴가 종료가 됐다. 월 정액 무료 혜택이 사라졌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웨이브를 무료로 볼 수 있게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초반에 주던 혜택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탈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죠. 장점과 단점 다시 정리합니다. 공중파 3사다. VOD를 볼 수 있다. 실시간 TV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인기 예능을 볼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종편과 케이블에는요, 많은 예능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뉴스로 위주로 되어져 있는 건 이거는 약간 아쉬운 기능입니다. 자, 이제 티빙 가보죠. 티빙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티빙 많이 들어봤는데 CJ입니다. CJ ENM에서 만든 서비스죠. 이미 2010년에 서비스했었는데 2020년도인 지금 분할을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었냐면은 CJ ENM하고 JTBC가 손을 잡고서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 그거였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제가 네이버를 왜 써놨느냐? 네이버에서 최근에 투자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혹시 네이버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UI 업그레이드한 내용하고요. 티빙은 좀 재밌는 서비스들이 좀 많아요. 웨이브에 비해서. 잘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실시간 TV에 일단은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들이 JTBC 뉴스룸. 당연하겠죠. JTBC니까요. 여기다가 예능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 TVN 시리즈들을 보여줘요. 예능의 강점이 있다. 종편의 장점이 있다. 자,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클립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재밌는 것만 잘라서 만든 영상, 하이라이트. 그게 클립이란 코너가 별도로 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실시간 라이브하고 클립과 같은 것들은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스타일 제가 딱 들어가니까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또 유행을 하죠. 여기에서 수지의 실용성 가방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어요. 스타트업인데 지금 가방은 54만 8천 원짜리 가지고 있지만 이 가방에 대한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혹은 저기 스탯들이라고 하면서 발렌시아 자켓이 얼마짜리라고 계속 표시가 돼요.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 얘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에 나왔던 것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티빙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빙몰이 도대체 뭐지라고 들어가 보게 되니까 이 티빙몰은 말 그대로 굿즈를 팝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에 나왔었던 콜라보한 제품이라든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컵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패션 아이템 몰들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게 되면 티빙이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곳인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은 무제한인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저렴한 편입니다. CJ1 회원을 가입하면 5,900원에서부터 시작하고 무비 프리미엄은 9,900원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금액을 상세하게 이야기 드릴 건 아니니까 좀 복잡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과 단점. 가장 큰 장점이다. 예능이다. 예능이 정말 많습니다. 쇼핑몰도 있고 이벤트도 있다. 단점이라면은 영화 라인업은 여전히 좀 약해요. 그 대부분의 영화들도 개별 구매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우리가 실시간 방송을 대체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야기 드렸었죠? 좀 복잡하다고. 이게 지금 금액표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도대체 나는 뭘 가입해야 되지? 그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웨이브를 티빙이 제쳤다 그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일까라고 보고 있는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단기간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자, 이제 시즌이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시즌은 쓰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얘는 KT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T에 스마트폰 가입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료로다가 시즌 이용권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올레 TV 모바일이 시즌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서비스인데 얘의 특징은 지상파를 볼 수 있고 EBS나 OBS나 그리고 케이블 방송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모바일 전용이에요. 보통 다른 서비스는 우리가 웹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웹에서는 볼 수 없고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볼 수 있지만 음악도 볼 수 있더라. 꽤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살펴보시면 좋은데 자, 제가 캡처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
무료도 있고 프라임 무이팩도 있고 CJ도 들어와 있고 JTBC도 들어있고 KBS도 들어있죠. 여기다 오리지널 영상도 있고요. 프로야구 라이브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지? 네, 오리지널은 이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예능 위주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만들 수 있는 웹드라마.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무슨 대작 이런 시리즈가 아니라 짧게 만들 수 있고 제작비가 적게 드는 게 정말 많이 투자가 되어져 있죠. 재밌는 영상들 많습니다. 여기다 이제 TV니까 TV 공중파에 있는 것들 이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요. 클립 역시도 얘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에 대한 클립들 혹은 댄스라고 나와 있죠. 저렇게 12화, 11화 나와져 있는 댄스도 있고 좀 흥미로웠던 건 아프리카 TV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TV 탭을 누르게 되면은 아예 별도의 탭이 나와 있고 여기 내에서 아프리카 TV도 즐겨라. 전략적으로 좀 제휴를 한 것 같네요. 자, 프로야구 라이브를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까 웨이브에도 들어가 있었던 기능이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제 뮤직까지 음악도 여기 안에서 들어라. 뭔가 통합적이고 이것저것 다 한다는 느낌을 좀 주는데 모바일에서 여러 실험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이건 꼭 한번 써봐야 겠다고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걸 보다가 이 순간에 이 동작 1분 20초라든지 아니면 30초 이런 구간을 내 마음대로 클립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다만 금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즌믹스 구독형이 월 14,000원짜리 나와져 있는데 이 14,000원짜리에 비해서는 약간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이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밑에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누르고 난 다음에 나를 쳐다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웃는 표정으로 해서 얘를 쳐다보게 되면은 광대승천이라고 나오면서 아까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볼만한 지금 분위기랑 딱 어울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을 해줘요. 우는 모습이면은요 그때 어울리는 걸 추천을 해줍니다. 하지만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울면서 얘로다가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기분을 컨트롤해서 AI가 추천해준다는 걸 시도한 거는 좋아 보입니다. 단점과 장점,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도 있고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모바일에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웨이브나 KT나 둘 다 그 이름을 지금 뺐죠. SKT의 웨이브다, KT의 시즌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SKT 고객도 시즌에 가입을 할 수 있고 LG U+를 쓰시는 분도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모바일로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TV에서 보려면은요. 올레드 TV랑 연동해서 봐야 된다는 것들 이게 좀 있고 나머지 지상파들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영화도 개별 구매를 해서 봐야 된다. 이건 시즌의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로 가볼게요. 카카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OTT가 아니다. 아까 오버 더 탑 서비스인데요. 근데 OTT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정말 카카오 TV는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카카오 TV 볼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리면요. 지금 카카오톡에 접속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샵 탭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샵 탭을 눌렀었을 때 상단 메뉴에 카카오 TV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유너드라고 나와 있죠? 유너드네요. 네,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꽤 다양한 영상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 영상들은 뭐냐? 카카오 TV에서 만든 오리지널이에요. 최근에 정식으로 런칭을 했죠. 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TV 앱을 별도로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TV 앱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카카오 TV는요, 라이브 탭이 있어요. 라이브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키즈 채널에 어벤져스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이라고 아까 11시 7분에 방영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걸 틀면은 여러분들 딴 데 안 가시고서 이 카카오 TV 내에서 그냥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라이브 채팅창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불특정 다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눠라.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괜찮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곧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 오리지널도 있습니다. 오리지널에 대한 것들 누르는 것들, 라이브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뉴스, 서울경제 다 나오죠? 자, 그럼 장단점은 뭐냐? 일단 카카오라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로형 콘텐츠와 대화형이 돼 있어요. 저도 카카오에 주목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였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라는 걸 얼마 전에 했었는데 이 첫 번째 주인공이 이효리였었거든요. 근데 이효리의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있을까? 페이스 아이디로 우리가 잠금을 해제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 녹화를 떠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는지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나왔었던 숏 클립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 TV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이버도 있죠. 네이버 TV의 안타까운 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뚜렷한 지금 구분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유튜브와 비슷하게 갔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채널들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이렇다 할 우리가 볼만한 방송들이 대거 포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신에 네이버 TV가 그러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네이버 TV가 아니라 이쪽이죠. 아이돌과 관련된 영상, 브이라이브 여기에 더 많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곳들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콘텐츠를 확보하고서 한 내년 정도에는 개편을 하지 않을까. 아직 OTT라고 하는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얘기 드릴게요. 디즈니 플러스 이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VPN을 통해서 지금 1년 이상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가장 큰 장점은 디즈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다 들어있다. 이렇다 보니까 디즈니의 지금 목표는 전 연령대입니다. 전 연령대라는 거는 예전에 패미콘 게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닌텐도의 게임 이런 것들, 뭔가 잔인한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좀 즐길 수 있는 것들 마찬가지다. 디즈니의 OTT 서비스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넷플릭스랑 다른 겁니다. 넷플릭스는 들어가면은요 성인용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런 콘텐츠들이 되어져 있는데 디즈니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연령대입니다. 이건 장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은요. 4개 기기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로필도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요금제가 달라져야 되는데 디즈니는 오로지 6.99달러만 내게 되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최저가다. 그리고 콘텐츠는 오로지 오리지널. 자기네들의 콘텐츠로만 지금 채워져 있지 나머지 다른 데서 만든 콘텐츠를 가져오거나 제휴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자, 보는 화면은 이런 화면으로 되어져 있죠. 아까 캡처를 뜬 건데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비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괜찮은 점도 있기는 한데 그냥 보시더라도 이건 디즈니로만 되어져 있구나. 이게 가장 큰 장점.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썼을 때 약간의 단점을 느낀 건 뭐였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콘텐츠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롭게 볼만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퇴하는 것도 꽤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내년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의 콘텐츠로 밀고 들어오겠죠. 디즈니의 오래된 영상들까지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기도 최고다. 이렇게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프라임 비디오. 어디죠? 우리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 신발이 더 많이 팔린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이미 예전부터 이 서비스를 했었어요. 2006년부터. 그런데 드디어 분리를 해서 2016년부터 전 세계 글로벌 스트리밍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요. 서비스 합니다. 대신에 한글 자막이 달려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얼마냐 그러면은 월 5.99달러. 얘가 더 싸네요. 별도로 했었을 경우에.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비디오만 보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볼 수 있다. 배송도 무료로 해준다. 음악도 무료다. 게다가 얘네가 갖고 있는 유튜브와 같은 게임 방송 트위치 이것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다 묶음 판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아마존의 장점이다, 전략이다. 자, 선택 기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OTT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걸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콘텐츠가 많아야 될까? 일단 콘텐츠가 많은 게 적은 것보다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봐야 됩니다. 많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OTT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뒤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배업하고 음제업하고 갈등들이 좀 있죠. 수배업의 갈등이라는 거는 영화 수입 배급사 협회하고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하고 왓챠 등 국산 OTT의 작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영화 한 편당 100원밖에 수익이 안 된다 그러죠. 넷플릭스는 구매를 하는데 이쪽은 수익 시와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콘텐츠 확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질입니다. 신선해야 돼요. 아니면 탄탄한 스토리가 있거나 한마디로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들을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신기한 콘텐츠가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콘텐츠와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과 다음 웹소설과 카카오 웹소설과 네이버 웹소설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모델로다가 내년까지 한번 연구해서 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 M이라는 이름의 회사죠. 카카오 TV에 공급을 하고 있는 웹소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여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퀴비가 올해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였는데 촉망받던 서비스였었고요. 턴스타일이라 그래갖고 아침에 볼 때 콘텐츠가 다르고 저녁에 볼 때 콘텐츠가 다른 것들 100% 새로운 콘텐츠, 모바일 전용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나왔었던 콘텐츠였는데 사업을 정리를 했죠. 깜짝 놀랐었던 일이었어요. 얘네가 왜 도대체 문을 닫았을까? 코로나 때문이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진 않는다. 다 집에 있는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볼만한 콘텐츠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쪽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가격도 문제가 되진 않죠. 제가 왜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다 10,000원 이하예요. 다 10,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면은 굳이 탈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쓸만한 서비스면은 그거 뭐 겨우 3,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인데 계속 놔두면서 쓰게 되는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장점과 단점도 명확하죠. 지상파랑 케이블 라이브가 있느냐 없느냐, 공중파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영화의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이 세 개가 들어옵니다. 애플 TV 플러스. 한국에 제대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 기정사실로 되어져 있고 이제 HBO 맥스가 과연 들어오느냐 아니면 티빙이랑 제휴를 통해서 들어올 예정이냐 이것도 우리가 좀 볼만한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이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 고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나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까? 유튜브 오리지널에 돈을 내고 있을까? 뭐 저 같은 게 이상한 사람들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OTT 서비스를 대여섯 개 가입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도대체 왜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지? 고민을 해보니까 킹덤이라는 콘텐츠였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된 킬러 콘텐츠 하나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유튜브 오리지널을 보는 이유는요.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였었습니다. 저는 광고가 달려있는 게 싫었었거든요. 그리고 방대한 콘텐츠, 내가 보지 않더라도 쌓아두게 만드는 것들. 끝없는 맞춤화, 들어가기만 하면 나한테 매력적인 콘텐츠를 잔뜩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용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의 편리함,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구성의 심플함. 구성은 심플해야 되죠. 구성의 심플함은 뭐냐? 지금 OTT 서비스들이 거의 백과사전처럼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이버의 첫 화면처럼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첫 화면조차도 지금 깔끔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이 표에서 지금 많은 곳들이 넷플릭스의 대학마다 우리가 더 넷플릭스다운 넷플릭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탈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넷플릭스에 없는 콘텐츠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회사가 왓챠와 같은 서비스 있었죠.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뭐가 있지? 커뮤니티에 썼어요. 리뷰를 해주는 것들, 맞춤화 서비스를 더 특이점 있게 해주는 것들. 자,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OTT는 통신사 결합 상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들. 연간 결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하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1년 결제를 하면은 몇만 원이라도 더 저렴했기 때문에 거기 묶여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연간 결제 상품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진 않죠. 물론 법망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이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묶었었을 때 추가 콘텐츠를 아마존처럼 제공해 주는 데가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게 얼마 전 쿠팡이 OTT 서비스에 뛰어든다는 것과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 좀 있으면 나올까 싶은 카카오 멤버십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TT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제안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얘기로는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망 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요즘 유튜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어지는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이 그 영상을 나중에 본 겁니다.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일이 설마 네네.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는 있나 경우도 봐요. 있죠. 네, 네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정위에서는 그런 경우도 이제 한번 협찬을 이후에라도 받게 되면 사후적으로라도 기존의 콘텐츠를 수정을 해서 광고임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호의로다가 먼저 찍어놨던 건데도 나중에 선물을 받았으면은 거기에다가 이건 광고였다라고 올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 다소 좀 애매하게 보일 수는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엄격하게 공정위에서 말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좀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법은 일단 피해가야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분도 계셔갖고 제가 지금 선택을 좀 했습니다. 웨이브 등 토종 OTT의 외국 브랜드 대비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라고 올려준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과연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대비해서 토종 OTT라고 하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아까 계속해서 구분표로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라이브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VOD의 양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토종이라는 말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형태라든지 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기반을 해서 로컬적인 걸로다가 조금 더 우리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은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엮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멤버십 서비스를 엮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쪽을 좀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거는 좀 짧게 설명하기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의사하고 병의원 유튜브 채널의 광고 가능 여부와 표기 지침. 아마 이건 그거인 것 같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들이 원래 광고를 직접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의료법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료법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 저희 이제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이제 바이오 쪽을 이제 정담하면서 자문하는 자문팀이 있어서 한번 네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짧게라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변호사님이 피해가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질문 하나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게 꼭 사업이랑 관련된 질문이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중심의 OTT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현재나 앞으로 2021년 이후로 글 형태의 콘텐츠는 수요가 없어질까요? 예를 들어 브런치나 뉴스 기사 같은 거나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건 인기가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도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기는 합니다. 사라지진 않겠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글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브런치라든지 그 글을 보는 재미라든지 그런 건 사라지지 않고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긴 글을 보거나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글도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점점 좀 적고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 스피디한 것들, 그런 글들이 각광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설 같은 형태를 보더라도 요즘에 웹소설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스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볼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끊임없이 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가 의미가 있었던 게 굉장히 짧게 챕터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한 입에 딱 볼 수 있을 정도 그 거리였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글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께 저도 좀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블로그 등을 보면은 이건 바로 올라왔네요. 제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이건 봐보도록 하죠.
블로그 등을 보면 협찬받았다는 표기가 대부분 하단에 작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재받는다면 벌금을 물게 되는 형태일까요? 라는 글이네요. 뭐 하단에 표시를 하더라도 그 표시가 실제로 본문과 구분이 돼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적절한 형태의 표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명확하게 광고로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 네. 그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네요. 본문과 구분이 돼서 하단에 표시되는 것은 네네. 좀 적절한 형태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광고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례는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례. 그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있는 사례인 건가요? 그 사례는 이제 공정위에서 이번에 그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네네. 아무래도 굉장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안내서를 별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지침과 관련된 안내서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영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페이스북 각각 그 별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사례를 보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가 좀 많이 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이슈 나온 것들, 질문 나온 것들 중에서 하나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게 나왔네요. 국내 OTT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면 장르를 특화한 OTT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 전용 OTT입니다. 그쵸. OTT에 가입을 하는데 공포 영화만 볼 수 있게 되는 OTT다. 경쟁력은 분명히 있겠죠. 장르를 특화한다는 경쟁력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누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이걸 본다. 뭐 1000명이 된다, 10,000명이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능은 한데 이게 플랫폼 사업이고요. 또 이런 사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내가 월에 3,000원 내는 거, 5,000원 내는 거 이게 안 내면 손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아야지만 이 서비스가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넷플릭스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한 10,000원 정도의 돈을 낸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VOD를 돈을 주고 사면은 10,000원인데 그냥 넷플릭스에 10,000원을 내면 이걸 다 쓸 수 있어. 이건 안 하면은 바보인 것 같고 안 하면은 남능장사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건 좀 흥미로운 거긴 맞습니다. 공포영화 전용의 OTT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특화를 시킬 수 있을지 영상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드신다고 한다면은 영상 외적인 서비스들 이 영상을 보러 들어왔는데 관련된 소설이라든지 미스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여져 있어야지만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의미가 되고 그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락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아까 망중립성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사실상 페이스북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망중립성에 대한 얘기가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큰 기업들이 돈을 내는 건 알겠어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사업자들. 국내는 카카오요. 네. 근데 국내 사업자의 의미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예.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 네. 그러니까 지금 왓챠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스타트업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도 망중립성에 관련해서 그 망 비용을 내나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이통사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비용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과금 정책을 사용하는지는 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고요. 다만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공자는 최초 접속하는 국가에서만 접속료를 내면 됐지 그게 다른 국가로 넘어 흘러올 때 이용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좀 그런 경우라서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아주 큰 사업자들도 현실적으로 대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통사에 대해서 만약 이제 왓챠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다면은 개정 전 법에 따를 때는 아직은 어떤 요금의 지불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시행령까지 확정이 되고 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이제 12월에 되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그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면은
최상위 5개 사업자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최초의 스타트업이라던가 막 이제 국내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네. 당분간은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다 과금을 하게 되면은 네. 좀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고 보긴 하는데 좀 생각할 거리들은 항상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묵은 이슈인 것 같아요. 한번 해결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반대의 경우에 혹시 이제 가능한 답변이라고 하시면은요, 네. 이 자료 같은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갖고 지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오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반에 아까 캐시 서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SKT나 KT를 통해 지금 KT는 달라졌지만 SKT 쓰시는 분들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본다라면 국내 서비스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시 서버를 설치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미러링 서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땡겨오면 되는 거니까 그쪽인데 반대의 경우에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카카오 TV가 엄청 잘 됐어요. 네. 카카오 TV가 엄청 잘 돼서 미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 그걸 서비스한 AT&T라든지 네. 여기에서는 카카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갈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가 미국에다 돈을 내나요? 이제 미국 같은 반대의 경우는 경우에. 예, 망 중립성에 대한 제한을 이제 해제했다고 사실상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잘 돼서 어떤 그 트래픽이 많이 일어난다면은 망 이용료를 이제 미국에서 부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망중립성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사실상 이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예,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좀 합리적인 수준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네. 수준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네요. 관련된 서비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정도만 답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변호사님 자료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 나온 분이 계시고요. 요건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해외 기사 저작권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상 일본의 뉴스 기사를 가져와서 번역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할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해요. 상업적 사업상으로 필요한데 합법적으로 해외 뉴스 기사를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게 OTT에 대한 얘기는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요. 저작권이라서 좀 네네.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의 제목을 따온 다음에 실제적으로 링크만 표시를 해서 그 링크를 눌렀을 때 이용자가 그 신문사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서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사도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제목 정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그대로 걸어놔서 그 사이트로 유입이 결국은 이용자가 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번역을 우리가 직접 해서 제공을 하다 보면 그 최초에 있었던 일본어 기사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우리가 아무런 어떤 권한 없이 작성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려면 결국은 그 일본 신문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시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신문 기사를 띄워놓고 네. 영상 예를 들어서 뭐 한국경제라는 그런 데에 있는 신문 제목이 아니라 기사를 네. 클릭해 들어간다고 원문을 띄워놓고 네. 그걸 해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혹은 미드나 이런 드라마나 유튜브에 있는 거를 네. 이제 외국인이 얘기했었던 부분을 클립 영상을 만들어서 네. 또 그걸 다시 한번 재생을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일단 앞에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자면은 그 네. 사이트 내에서 저희 영상 네. 내에서 어떤 신문사의 기사를 띄우는 경우엔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현황 아니면 네. 관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위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하고요. 네네.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개된 저작물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상황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좀 그 저작재산권을 약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저작권법에도 존재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어떤 새로운 비평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네네. 영상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공정 이용으로 그 이용되는 분량과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넣는 코멘트의 분량 같은 네. 것을 다 따져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신문 기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다 한 부분 다 이제 비평을 하면서 다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좀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저작권법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